쉬운 세 번째 풍산점께 시작하겠습니다. 풍산점은 이제 위에는 손께, 그다음에 밑에는 간께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뭐 한다, 점점 뭐 이런 게 다 뭔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렇게 스며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풍산점계의 어떤 성격이다. 산 위에 이제 나무가 있는 거죠. 합계가 산이고 상계가 이제 나무의 그 손께는 그 나무에 배속된다고 했으니까 산 위에 나무가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질로 보면은 자연의 어떤 온갖 사물들이 자라나는 것이 순서를 거쳐서 완성체에 이른다. 그런 섭리를 이제 점괘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절차가 있다. 이제 뭐 조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장 중심, 결과 중심, 뭐 이런 현대 사회에는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지 그 과정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외면되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중요성이 되게 망각되고 있는데 점괘에서는 이제 우리가 있거나 소홀하게 다루어 버리는 과정, 자세히 보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점진성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괴사를 볼게요. 괴사, 점, 여기, 길, 리정. 점은 그 여자의 시집감이 길하니까 이로움이 곱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점괘를 보면은 이 위에 우리 그 괴상을 보세요. 이게 6, 2부터 9, 5까지 점괘 가운데 내효가 모두 이제 정의예요. 바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가 시집가는 것, 그리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의 당연함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시집가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발음으로 이롭다, 이렇게 이제 푼 거예요. 2천은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가운데 이제 3, 4요가 서로 사귀어가지고 각각 바른 자리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 길에서 이 길은 이미 그 점괘의 재질상 고유한 것이어가지고 뭔가 바르게 하면 이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고유해서 그냥 길하다, 이것 자체가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자는 리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계했다고 풀었습니다. 상전에서는 그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좋은 풍속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좋은 풍속이 퍼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사회의 어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문화는 사실은 어느 누가 뭐 한두 사람이 주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옷감에 이제 물감이 번지듯이 스며들면서 생겨나는 거죠. 이 점괘 이제 뒤에 효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점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이제 기러기를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어요. 왜 기러기일까? 이천은 기러기는 이제 오는 것이 때가 있고 무리의 질서가 있으니 때와 질서를 잃지 않는 것이 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러기는 자기가 살고 번식하고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철새죠. 그래서 그럴 어떤 때에 어떤 그 맞게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고, 기러기는 우리가 늘 알듯이 기러기 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질서에 맞춰갖고 줄을 서서 무리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러기가 이제 등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이 기러기가 날아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날아올라서 이제 어딘가로 또 가는 목적지로 향하기까지 이제 여러 과정을 이제 효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해서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사를 볼게요. 초육, 홍저무간, 소자려, 유원, 무고. 초구는, 기러기가 그 물가에 다가가니, 소자는 위태롭게 여겨서 말이 있는데, 허물은 없다. 이게 이제 점괘의 맨 첫 자리잖아요. 그런데, 음효가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위에서도 호응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로 나가는 게 좀 되게 좀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 위태스럽게 여기는 거는 이제 소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자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소인은 이제 위태스럽게 여긴다. 반면에 이제 군자는 그것을 이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기러기가 날아오르는 과정에 이제 들어섰다. 그래서 그 뜻이 당연히 그러한 바를 알고 때에 마땅한 걸 알아서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점괘의 때잖아요. 점괘는 되게 점진, 서서히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아랫자리에 있는 게 이제 나아감의 시작이기도 한데 만약 여기에 뭐 초구나 그래서 강의 재질이 와서 거침없이 발을 뗀다면 그 서서히 나가는 어떤 그 점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잃기 쉽다. 그러니까 점괘에서는 초육의 부드러움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뜻에 맞는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 홍저무반, 음식, 간간, 기. 유기는 기러기가 반석에 나아간다. 그런데 또 음식을 먹는데요. 여기서 간간은 이제 즐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의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이 즐거우니 길하다. 기러기가 이제 물가를 지나서 이제 바위로 가는데, 이 유기는 구오와 정음 관계에 있고 또 바른 자리에 있으니 나아가는 게 순조로워요. 그런데 음식 강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강간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아가는 거침없이 막 진격하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은 돌 중에서 되게 이제 평평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되게 편하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죠. 주로 강가나 계곡물 이런 데 이렇게 널찍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쉬잖아요. 반삭에 나아가서 음식을 음미하며 즐기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을 즐기면서 그 일 자체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과정의 중요함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이때 이제 반석에 앉아서 음식의 맛을 즐기며 먹는 거는 무언가 이렇게 초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을 안다라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우쌤하고 이문서당이 할 때는 우쌤은 너무 초조해서 빨리 나가면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것 같아서 부어의 의심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풀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구삼은 홍점, 우유, 부정불복, 부잉불육, 흉, 이여구. 구삼은 기러기가 육지로 나간다.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않고, 부인은 잉태하더라도 이제 키울 수 없어서 흉하다. 그러니 적을 막음이 이롭다. 여기서 잉은 이제 임신한다는 뜻인데, 기러기가 이제 육지로 나가서, 이제 반석에서 더 이제 진전을 해가지고 육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육지로 나아가면, 뭘 했냐면, 앞으로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올 것에 대비해서 편안하게 거기에 머물면서 뭔가 힘을 비축해야 하는데, 구삼이 지금 강한 재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천천히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하는 어떤 그 도를 잇고 너무 서둘러서 이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남녀 관계로 풀었죠. 남녀 관계를 비유해서 남자가 돌아오지 않고 여자는 아이를 가졌는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때 육사는 이제 바로 그 돌아오지 않는 남자거든요. 의리 없는 남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구삼은 하체의 맨 끝자리고 육사는 상체의 아랫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체와 하체의 경계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제 구삼이 의리 없이 돌아가 버린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59가 이 도적 부자인데 이 구가 뭘 얘기하냐. 사실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너무 조급해서 생겨난 일, 부정불복하고 부인부육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적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사, 홍점우모, 혹즉기각, 무구. 육사는 기러기가 이제 나무로 다가가니 더러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은 가지의 뜻인데 약간 좀 안정감이 있는 좀 약간 넓거나 평평한 그런 느낌의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을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 육지에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러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거 아닐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생기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무를 이야기한 거는 이제 하늘로 가고 높은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나무로 간 거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이제 구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 날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사는 이제 부득이하게 나무에 내려앉았어요. 그 중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정위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위, 나무 가지가 좀 평평하고 그나마 이제 좀 잠시 머무를 수 있으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오는 홍저우릉, 부삼세불잉, 종막지승길. 구오는 기러기가 높은 언덕으로 점진하는 것이니 부인이 3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나 끝내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길하다. 이게 이제 구오는 군주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 자리에 강이 왔으니까 힘이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점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결과를 빨리 내려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구호가. 그래서 지금 점의 때이기 때문에 뭔가 점진성이 어떤 중요함이나 점진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지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쓰려면은 점진적으로 하는 단단하게 자기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근데 그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 유기랑 함께 만나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유기를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 서둘러서도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삼세불응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삼세불응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때 3년은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주역에서 얘기하는 93과 64, 95와 62를 가로막은 중간에 있는 93과 64가 방해하는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야 어떤 방해가 미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이제 종막지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길하다. 그러면 이제 상구 가겠습니다. 상구, 홍점우유, 기우가용위의 길. 상구는 기러기가 공중에 나아가는 것이니 그 날개가 의법이 될 만해서 길하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책에도 그렇고 해석에도 주자의 해석도 그렇고 이천의 해석도 그렇고 여기에서 6은 그 큰 길 규. 전에 우쌤은 뭐 하늘로 난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길 규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을 그런 하늘길로 바꾸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우여곡절을 겪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방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날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기러기는 기본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무리와 함께 천천히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천은 이 해석에서 이 같은 경지를 초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자유로운 개인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되게 이제 높은 경지예요. 주자도 이거는 지극히 높아서 사람의 지위를 넘어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구의 어떤 그 경지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점진성의 덕이나 이런 것들이 발휘돼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고상한 어떤 위치에, 경지에 이르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아까 초일의 단계라고 했거든요. 이 초일의 단계에서도 중요한 거는 점진함,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점진함을 잃지 않는 거는 또 뭐냐 하면, 어진이와 이치를 통달한 자의 어떤 높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높이 날아가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젊게는, 사실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만들어진 어떤 문화, 되게 이렇게 물감이 옷감에 스미듯이 그렇게 아주 차차로 물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되게 초일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에게도 그런 공효가 미쳐야 되잖아요. 주자가 이야기한 것은 그 깃털로 의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기우, 가용, 위의잖아요. 그것이 그 깃털이 의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깃털로 어떤 상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상징으로 보고 따를 수 있어서 높은 수준의 문화가 서서히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래 천천히 점차적으로 점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이제 높은 수준의 문화가 형성된다. 하여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려기길, 리정. 여기는 또 음을 안 나가는데. 초유, 홍점우간, 소자려, 유원, 무구. 유기, 홍점우반, 음식, 간간, 길. 93, 홍점우유, 부정불복, 부잉불육, 흉, 이여구. 64, 홍점우목, 혹득기가, 무구. 95, 홍점우릉, 부삼세불잉, 종막지승, 길. 39, 홍점우유, 기우가영위의 길.